쌀쌀한 날씨에도 운동에 여념이 없는 시민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 발견. 안녕하세요. 저희 청리누대팀에서 나왔는데요. 이지영 씨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지영 맞습니다. 장독수를 비우고 건강을 되찾은 52세 이지영 씨. 그러고 보니 공헌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이거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훌라후프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프링 훌라후프라고 이게 좀 하면 장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반 훌라후프하고 다르게 좀 무게감도 있고 좀 배를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효과도 재미도 두 배라는 스프링 훌라후프. 스프링 훌라후프는 스프링이 발생시키는 원심력이 무거워 일반 훌라후프보다 복부 마사지 등 그 운동 효과가 2배 높다고 한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유, 그렇게 무겁지는 않는데. 한번 해보세요. 내려가네. 안 내려가게 해야 돼. 보기엔 쉬워 보여도 상당한 코어 근육과 힘이 필요한 스프링 훌라후프. 아니, 나 그만할래. 결국 포기하는 시민. 할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그거 어렵네요. 초보자에겐 만만치 않게 힘이 필요한 스프링 훌라후프를 너무나 쉽게 돌리는 그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살이 좀 많이 찌고 변비도 좀 심하고 이래서 운동하는 거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믿김들다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리를 옮기는 이지영 씨.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녀가 보여준 것은? 제가 예전에 살쪘을 때 사진이에요. 아, 이게 본인이에요? 네, 저 맞아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거든요. 한 72kg 됐을 때였어요. 72kg요? 네, 지금은 한 17kg 감량을 하고 2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독소가 많이 빠져서 지금 되게 편안한 상태예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장독소를 비우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지영 씨. 아이 낳고 계속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조금씩 좀 티 안 나게. 육아만 하다 보니까 계속 살이 쪘는데 이제 그거를 불편함을 모르고 이제 제가 뻥튀기를 좀 즐겨 먹었는데 그게 한 3개월 만에 확 한 3kg 정도가 불더라고요.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진 뻥튀기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았고 결국 체중의 72kg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진짜 72kg 됐을 때 막 제가 막 걸음을 걷는 게 힘들더라고요. 배가 항상 불러 있어요. 변비 설사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장이 아무래도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장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전신에 영향을 끼쳐 고혈압과 지방간까지 진단받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거울에 있는 저를 봤을 때 뚱뚱하니까 이제 뭘 해도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뭐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한동안 집 밖을 안 나가기도 했었어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그렇게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이지영 씨. 제가요, 밖에 여기 현관이 바로 앞인데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서 잘 안 나갔었거든요. 친구가 자꾸 나오라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다.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나가게 됐죠. 나가니까 엄청 밝고 넓고 체중 감량도 하고 좀 자신감도 좀 만들고 그리고 다시 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친구의 응원을 받고 다이어트에 돌입한 이지영 씨. 그렇게 노력한 결과 체중 감량과 장 건강 회복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 그녀의 체중을 측정한 결과 과거 72kg에서 17kg 감량한 55kg. 허리 두뇌 또한 34인치에서 28.5인치로 줄어들었고
혈압 수치도 현재는 정상 범위에 안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좋죠. 제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수치가 좋게 나오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저희가. 제가요, 뭐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또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장독소 배출법을 통해 체중 감량과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녀. 그 방법은 무엇일지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한다. 실제 일상 틈틈이 이러한 동작을 반복했던 이지영 씨.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독소 비우기 운동이에요. 독소 비우기 운동이요? 네, 이게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고 그럴 때 하면은 이렇게 속이 좀 편해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몸이 좀 가볍고 화장실 자주 갈 수 있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일상에서 해온 이러한 동작은 특히 식전에 하면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 원활한 소화 및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식전 운동을 마친 이지영 씨. 이번엔 장독소를 비우는 식단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떡볶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떡볶이요? 네. 탄수화물의 대명사로 고칼로리에 장에 자극까지 줄 수 있어 다이어트하는 상국으로 알려진 떡볶이. 떡볶이는 체중 감량에 안 좋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 맛있는 떡볶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비법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제 떡볶이에는 떡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꺼낸 재료에서는 떡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 떡볶이에는요, 떡이 안 들어가고요. 떡 대신에 요 팽이버섯이 들어가요. 떡 대신 팽이버섯이 들어간다? 떡볶이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팽이버섯으로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떡볶이 생각날 때마다 거의 먹고 있어요. 일반 떡볶이 떡 먹으면 많이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되게 장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팽이버섯은 밑동을 잘라 씻어준다. 그런 다음 무언가를 집어드는데 저만의 떡 만드는 방법인데요. 라이스페이퍼에다가 팽이버섯 말아서 떡 만들고 있어요. 따뜻한 물에 적신 라이스페이퍼에 팽이버섯을 한 줌 넣어준 뒤 돌돌 말아주고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두른 팬에 팽이버섯 마리를 구워주다가 저단 고추장과 마늘, 알룰로스, 간장 등으로 만든 양념을 넣고 마지막으로 볶아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팽이버섯 떡볶이 완성. 과연 팽이버섯 떡볶이의 맛은 어떨까? 진짜 맛있네요. 떡 대신 팽이버섯이 들어가니까 약간 부담 없이 먹을 수도 있고 씹는 식감도 오독오독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쵸. 이 매력에 빠져서 자주자주 해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팽이버섯 떡볶이가 그녀의 장속 독소를 비워준 방법인 것일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아, 이것도 많이 먹고 있고요. 이거 말고 또 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그녀의 장독소 제거를 도와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요거예요. 이정 씨가 꺼낸 것은 정체 모를 하얀 가루. 이게 제 장독소 비우는데 도움을 준 8호 요소예요. 장독소 제거를 위해 8호 요소를 먹는다? 제가 예전에 살 쪘을 때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속도 더부룩하고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랬었는데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먹게 됐고요. 이거 먹고 나니까 좀 배 더부룩한 것도 괜찮고 좀 살도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변비가 좀 해소가 되고 장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정 씨가 장독소를 비우기 위해 일상 틈틈이 챙겨 먹고 있다는 8호 효소.
파로 효소란 무엇일까? 파로는 인류가 처음 재배를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대표적인 고대 곡물로 주로 고대 로마 시대에 군량미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파로를 군사들의 주된 식량으로 활용하여 전쟁을 대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로에 발효균주를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든 것이 바로 파로 효소로 현대 식생활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줄어들어서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요. 노폐물이 쌓여 비만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소화효소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파로 속 페룰산이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페룰산은 항산화 환물의 일종으로 장내 유해균 성장을 억제해 염증성 장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파로를 효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페룰산이 1.4배 증가한다는 것. 이러한 페룰산이 풍부한 파로효소 섭취를 통해 장 건강을 회복한 이지영 씨. 이외에도 도움을 받은 것이 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체중 감량할 때 잡곡밥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잡곡밥이 좀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좀 무겁고 좀 더부룩하고 속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저는 그러더라고요. 파로효소 같이 먹으니까는 되게 속도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전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파로에는 식이섬유인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데요. 장내 유해균 성장 억제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파로를 효소로 만들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아라비노 자일란이 함유된 식사를 할 경우 배고픔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 건강은 물론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이지영 씨의 소화에도 도움을 준 파로 효소. 과연 사실일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는데, 먼저 투명한 정수물이 담겨진 그릇에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진 전분가루를 풀어주니 소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꾸덕한 젤리 형태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꾸덕하게 굳은 전분가루에 파로효소를 섞어주는데, 굳었던 전분이 점차 묽은 액체 상태로 분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파로효소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치맥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아밀라아제는 소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효소인 셈인데요. 탄수화물이 주식인 한국인에게는 특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아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풍부한 알파 아밀라아제로 탄수화물을 쉽게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로 효소. 지금이 저는 너무 좋아서 잘 유지하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쭉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식전보다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3g 섭취를 권장한다.